어제로 4박 5일간 이어진 국회 본회의가 끝났습니다. 황금 같은 국민의 시간과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을 소모적인 필리버스터로 허비한 점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딛고 국민께서 바라시는 대한민국 정상화의 초석을 놓는 중요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국회에는 아직 많은 민생개혁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요동치고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압박도 거셉니다. 많은 국민께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권여당으로서 큰 책임을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당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적 재난 앞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국가정보 인프라의 심각한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체계적 수습, 근본적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도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합니다. 집권 3개월 된 새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치적 공세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불안과 실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견 가능했고 관련 예산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명확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룰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국가정보 인프라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산망 이중 운영 체계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생경제 현안이라면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주째 멈춰있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즉시 재가동합시다. 재난극복, 물가안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신속히 실행으로 옮깁시다. 국민의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1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배임죄 폐지 논의도 같은 맥락입니다. 일부에서는 정쟁으로 몰아가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경제와 국가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민주당은 기업활동의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겠습니다. 형사처벌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측 가능한 법질서와 합리적 제재 시스템으로 바꿀 것입니다. 정당한 기업활동에는 날개를 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는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적 계산과 낡은 이념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민생경제에 필요한 일, 미래를 위한 투자는 주저하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개혁을 흔들림 없이 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책위 의장 한정혜입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복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정상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 당은 국민 불편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으로 지적되는 모든 문제들을 바로잡겠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윤석열 정권은 2022년 카카오 사태 당시에 국가정보자원은 3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하다라며 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2023년 11월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로 그것이 허언이었음이 드러났고,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인프라 복원력 강화의 구체적 방안으로 1, 2등급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네트워크, 방화벽 등 모든 장비에 대한 이중화를 진행해서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공언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당시에 다수의 언론들이 문제는 예산이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라고 염려하였지만, 김건희 씨 관심 사업으로 알려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수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한 반면에 윤석열 정부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문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3개월 뒤 정작 부처별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투자를 금지하는 예산 수립 기준을 하달하였고, 그로 인해서 2025년 예산에 신규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0원이었습니다. 종합대책 발표 이후의 후속 조치는 사실상 방관 수준이었습니다. 실효성 없는 언론 플레이에는 치중하면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예산 확보나 구체적인 이행계획 발표 없이 2024년 3월부터 행안부 차관 주재 이행점검회의를 언론에 보여주었고, 2024년 11월에는 국정자원 현장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이렇듯 국민을 속인 보여주기식 행정이자 무능 행정이 결국 더 심각한 행정망 마비 사태를 초래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 무책임을 저희는 타산지석 삼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챙기겠습니다. 나아가서 디지털 인프라 강화도 확실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등 주요 법안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야당의 발목 잡기에도 민주당은 국민이 염원하는 개혁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시킨 4박 5일간의 본회의를 마치고 우여곡절 끝에 개혁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민주당은 새 정부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핵심 국정과제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우리 대한민국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반면에 끝까지 국민을 외면한 국민의힘은 반성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는 야당이 있었나 싶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국민과 민생을 위해 협력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제한 토론에 하염없이 뒤로 밀린 본회의에 계류된 60여 개의 민생 법안이 있습니다. 이 해당 법안들이 추석 명절 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남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관련해서는 세부 논의를 위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갖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경제부처 개편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유예기간 동안 모든 개혁과제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성평등가족부 등 그 외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개편이 시행됩니다. 이 역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와 면밀히 소통하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로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최우선을 말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빌미로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상 입법을 지연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민생을 진정으로 우선한다면 정치적 계산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정쟁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입니다. 민생을 앞세우려면 구호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피해를 방치한 채 정치적 이익만 쫓는 행태는 국민으로부터 예매받을 수밖에 없고 민생 정당의 모습도 아닙니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컨대 도서, 벽지,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원해 지역 간 보육 격차를 줄이려는 영유아 보육법이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는 응급의료법도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불법 카메라 설치를 금지한 관광진흥법과 대규모 고용위기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관리비 우회 인상을 방지해 소상공인 권리를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교육자치법, 소송촉진특례법, 장애인 평생교육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국립공원공단법, 임금채권보장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의 재정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등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부터 챙기라는 것입니다. 민생을 외치며 민생을 가로막는 이중적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법안은 속도가 생명입니다. 하루를 늦추면 그만큼 국민의 고통은 길어지고 주저하는 순간 국가 경쟁력마저 뒤처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체 없는 결단과 신속한 처리입니다. 이에 오는 10월 2일 목요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지난주 송원석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했던 말씀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법안 처리로 민생과 경제의 온기와 활력이 돌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책무입니다.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손꼽아 기다리는 수많은 국민들의 요구에 우리 국회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길거리로 나가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챙기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내란 척결과 민생 회복을 위해 온 나라의 힘을 모아도 어려운데 2주째 주말 장애 집회를 하는 제1야당이 안타깝습니다. 어제는 전남에서 40대와 2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 사망 사건 올해 보도된 것만 7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통계 작성 이래 최초로 4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발표됐습니다. 아동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13년째 자살입니다. 미국은 총기가, 한국은 사회 자체가 생명을 앗아간다는 탄식이 들립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귀한 생명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 이유와 살 방법을 국민께 드리려면 함께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대책을 만드는 정치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장인 국회도 싸움의 공간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정치가 분열과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데 조장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로 인해 시민들 사이의 극단적 분열은 민주주의의 자체를 허물 정도로 심각합니다. 정치가 해야 할 책무를 돌아보고 같이 해냅시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불평등 해소, 불로소득 척결, 부의 세습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 국민을 화합으로 이끄는 정치에 나섭시다. 특히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의 야만적 사법화를 만든 소수 법조 특권층의 검찰 사법 통치 체제를 확실히 종식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직선제 대통령의 통치 정도로 자잘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대안을 내고 경쟁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결별하고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하며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민주적 헌정 질서를 재수립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패자 부활의 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입법부의 일원이자 책임 여당으로
꾸준히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현정 원내대변인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에서 삼부토건 책임위원을 맡고 있는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 위에서 수백억 대의 검은 돈으로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인 세력,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린 자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2024년 6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 보고서를 직접 받아간 사실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범죄 혐의가 담긴 보고서를 손에 쥐고도 1년이 넘도록 수사를 뭉개다가 지난 7월에 특검이 자료를 요구하자 비로소 이 자료가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이 기이한 사건 처리 방식은 10여 년 전 금융당국이 이상거래를 적발하고도 조사한 적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면서 뭉갰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처리 방식과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판박입니다. 명백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핵심 증거를 누락시키거나 수사 자체를 외면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덮은 행태가 마치 대자비처럼 윤석열 정부의 남부지검에서 재현된 것이라 의심됩니다. 멋진 해병 카톡방에서 3부 체코하고 이후에 쌍둥이처럼 5배 급등했던 관계에서 했던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두 사건 중 유독 웰바이오텍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삼부토건은 꼬리이고 웰바이오텍이 바로 주가 조작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의 핵심 자금 흐름과 실세가 집중된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이 직접 나서서 금융위와 감독원의 조사 절차를 차단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 윤석열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들은 국민 앞에서 버젓이 이런 사실을 속여왔습니다. 친윤 검사 출신 이복현 전 금감원장은 국회에 나와서 웰바이오텍 조사 사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보고서가 검찰 손에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면 명백한 무능이자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속였다면 용서받을 수 없는 국회 모독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이에 저는 웰바이오텍 사건 은폐 카르텔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다음에 3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법무부는 즉각 서울 남부지검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누가 어떤 지시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보고서를 가로챘으며 1년간 수사를 뭉갰는지 그 지휘라인 전체를 조사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이복현 전 금감원장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 수장들을 불러서 이 모든 비정상적 절차를 정말 몰랐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 은폐의 구도에 직접 개입한 것인지 그 연결고리를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특검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조직 내부에 깊숙이 박힌 비리와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한 자체 진상조사와 개혁 작업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크라 재건 테마를 이용한 기업 사냥꾼들의 주가 조작 범죄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 감시 시스템이 권력의 사유물로 전락하여 불법과 비리를 비호하는 수단이 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피눈물을 딛고선 부패 권력의 실체를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역사의 심판대에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준혁 원내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수원정지역 원내부대표 김준혁입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다수의 힘에 의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고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논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입니다. 소수당의 권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살리기 위한 장치로서 때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법안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필리버스터는 단순히 시간을 끌거나
상대를 괴롭히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필리버스터의 본래 취지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놓고도 정작 본회의장에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사회 역시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거의 교대로 떠맡아야 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국회 운영의 부담을 여당 쪽에 떠넘기는 것은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 나라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재난 대응에 힘쓰자고 제안했으나 야당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국민들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무모함에 결국 필리버스터는 이어지게 됐고 저도 국회의원이 된 후 처음으로 새벽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가서 보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무엇하러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내용은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가령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사항을 조정하는 것에 반대 토론자로 올라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와는 전혀 무관한 정치적 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대장동 땅 이야기거나 검찰 폐지와 같은 필리버스터 주제와 본질적으로 동떨어진 이야기만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을 위한 성실한 정책 토론의 무대가 아니라 정치적 시간 끌기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도 필리버스터가 이처럼 남용된다면 국회는 국민들에게 건전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소모적 정쟁의 공간으로만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시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책임 있는 정책 논의이지 의석을 비우거나 주제와 무관한 발언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가 본래의 정신을 되살려 국민에게 의미 있는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책임 있는 자세로 토론에 나와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면 앞으로 무모한 필리버스터는 신청 자체를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필리버스터의 원래 뜻이 무장한 약탈자 또한 무허가 용병단체를 의미한다는 것 국민의힘 의원들 알기 바랍니다. 이런 무장한 약탈자나 무허가 용병단체를 가진 의미를 안다면 필리버스터 자주 신청 안 하시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경기 광주울 출신 안태준 의원입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지난 2월 집값 폭등의 단초를 제공했던 강남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부동산은 비규제 지역으로 흘러들어가는 투기 수요의 일시적인 풍선 효과로 인해 다시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19% 올라서 2주 전에 0.12%에 비해 확대폭을 키웠습니다. 특히 서울 내 비규제 지역인 마포 0.43%, 성동 0.59%, 강동 0.31% 등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고 경기권에서도 분당 0.64%, 과천 0.23%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러한 현실은 외면한 채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에만 목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경고합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 실험장이 아닙니다. 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서울 부동산의 일시적 풍선 효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정부 측에도 요청드립니다. 추석 전 투기 수요가 몰린 비규제 지역에 대해 조정 대상 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규제를 통해 집값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16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인해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의 가동이 중단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시스템이 복구되었으나 주말간에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거래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24시간 무인민원 발급기가 작동을 멈추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출력하기 위해 무인 발급기를 찾은 이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현재 가까운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민원 서류 발급 및 거래 신고가 가능한 만큼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내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민족의 큰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전국 공항철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안정적 운영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외교가 값진 성과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를 성공적으로 대비하고 대한민국 유상을 다시금 세계 무대에 새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 동안 뉴욕에 머무르며 유엔 총회 기조연설, 우리나라 정상 최초로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 주재, 다수 양자 정상회담 등 숨가쁜 외교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방미 첫날 레리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블랙롱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는 내용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고 마지막 날에는 월스트리트에서 한국경제 설명회 투자 서밋을 주재하며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하신 대통령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민주당도 방미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모든 발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9월 30일 54차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